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8년 정도 됐고요. 저 혼자 좋아하고 있어서. 짝사랑 중이신 거죠? 네, 맞아요.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 있어요. 그때 술 마시면서 그때 기억이 좋게 남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 뜸해지고 살짝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건가,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주신 님 되시죠? 아,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 그냥 직장인입니다. 보내주신 고민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혼자 좋아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짝사랑 중이신 거죠? 네, 맞아요. 얼마나 됐어요? 알고 지낸 건 한 8년 정도 됐고요. 자주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좀 커졌는데 정확히 그게 언제부터 막 이성적으로 느껴진지는 모르겠어요. 계기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니까 3년 전쯤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서 같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술 마시면서 둘이 대화를 좀 깊게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게 남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엔 그래도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 뜸해지고 살짝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나 싶어서 저도 연락을 끊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사실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와요? 그냥 평소처럼 뭐 안부 묻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터닝이 엄청 길어진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마음 먹었는데 또 연락을 안 하길래, 그래서 저도 안 하면 한참 뒤에 연락 오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되게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해요. 사연자님이 직접적으로 말로 티낸 적은 없으신 거죠? 네네, 안 했습니다. 지금 사연자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접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관계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으셨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중함을 넘어 과도한 고민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의 애매한 상태를 고착화할 뿐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가 조금 더 잘하거나 기다리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가끔 안부를 묻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는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선택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하다가 피하고 다시 연락을 하는 태도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상대방이 사연자님을 헷갈리지 않게 배려하거나 관계를 정리해줄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확실한 선택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면 그 순간부터는 좋다, 아니다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관계를 시작하거나 반대로 관계를 잃을 수도 있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면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부담이 느껴지면 거리를 두고 다시 생각나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상태죠. 즉, 이 관계는 지금 확실한 책임 없이도 최소한의 연결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굳이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상대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기보다는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계의 변화를 원하는 쪽이 사연자님이라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의를 내릴 책임 또한 사연자님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답을 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는 결국 내 감정의 결정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관계는 오직 감정만 소모할 뿐입니다. 사연자님은 지금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관계는 두 사람이 합의한 행동의 영역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은 가능성이 아니라 본인만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가 내 마음을 눈치채기를 바란다던가 아니면 눈치챘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주변만 맴도는 건 상대에게도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로감을 줍니다. 관계를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 명확히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가능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단지 결정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해석을 멈추고 현실적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 혼자서 하는 해석을 중단하세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사연자님이 먼저 마음을 먹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마음을 정했다면 관계를 정의하세요. 보통 짝사랑 상황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 눈치챈 상황이라면 오히려 확실하게 멀어져서 상대의 머릿속에 의구심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궁금해지고 궁금해져야 관찰이 시작되니까요. 그 다음 나타나는 상대의 행동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아마 상대방은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이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지는 상대방에게 맞춰 연락을 끊어본 행동은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에 수동적인 반응을 취하고 계신데 이럴 때는 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사연자님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너한테 관심 있다. 애매하게 연락할 거면 하지 말자. 라거나 그냥 너랑 만나고 싶다라고 명확히 선을 정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관계를 정의하는 순간 상대도 더 이상 애매하게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명확한 상황이 닥쳐야 비로소 상대에게도 선택이라는 행위가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님을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진 남자로 다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수용하고 행동하세요. 관계를 정의했다면 이제 나타나는 반응을 데이터로만 수용하세요. 상대의 반응이 명확한 긍정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명확한 거절이라면 아쉽지만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만약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르겠다, 시간을 달라는 반응이라면 이 경우는 감정을 정리 및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준다고 해서 없던 감정이 새롭게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호감은 갑자기 만들어지기보다 이미 형성된 감정이 더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간을 달라는 건 이미 있는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지 없던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명확한 기한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시간을 길게 주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를 시작했을 때 생길 부담, 어색함, 주변 시선 같은 요소들을 계속 시뮬레이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확신으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결론은 점점 보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주면 줄수록 가능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루 정도의 짧고 명확한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나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줘처럼 짧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시간을 늘리는 건 애매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여지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질문에 대해 회피하거나 지금처럼 애매하게 답을 하다 말다를 반복한다면 이건 관계를 시작할 의지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연결 상태는 유지하고 싶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어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사연자님의 기준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애매함을 허용하는 건 가능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정을 계속 미루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선택은 사연자님의 몫입니다. 이 지지부진한 관계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혼자만의 해석을 멈추고 행동이라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의하고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 과정에는 분명 리스크가 따라요. 거절을 마주할 수도 있고 어렵게 유지해온 지금의 관계가 아예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이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그건 가능성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정체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택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결정들을 통해 시작되는 거니까요. 움직일지 멈출지 어떤 선택을 하든 사연자님이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